2014년 세월호, 2022년 이태원, 2024년 제주항공. 앞의 세 사고는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와닿는 참사들이다. 하지만 사망자의 숫자가 비교가 되지 않는 참사가 있다. 바로 자연재해로 일어난 참사자. 오늘의 영상은 많은 자연재해 중 한 번에 11,374명을 죽게 만든 허리케인에 관한 이야기다. 허리케인은 뜨거운 열대 지역의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원리로 열대 지역의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공기로 올라간다. 뜨거운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아래에 있던 공간이 비게 되는데 주변에 있던 공기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순간적으로 몰려오게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회전하는 바람이 만들어지는데 이 바람을 우리는 열대저기압이라고 부른다. 열대저기압은 태풍, 허리케인 등 크게 성장하기 전 단계이다. 지구가 자전하는 힘과 반복되는 증발된 수증기, 구름들이 결합되면서 폭풍으로 성장하여 허리케인이 되는 것이다. 허리케인이 만들어진 후 바다 위에서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바다와 육지의 온도 차이가 생기면서 공기의 밀도와 기압도 달라지게 된다.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흐르면서 그 공기 흐름에 허리케인이 운반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무역풍이 있기에 더욱 이동이 가속화된다. 1998년 10월 23일 한 열대저기압이 카리브해로 진입하면서 열대 폭풍으로 커졌다. 이 폭풍은 미치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열대 폭풍 미치는 자메이카 남쪽 약 475km 떨어진 부근 해상에서 허리케인의 강도로 강력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성장했다. 3일 뒤인 10월 26일 허리케인의 중심 기압이 905 헥토파스칼과 풍속 290km의 세력까지 도달하면서 최성기를 맞이했다. 905 헥토파스칼의 압력은 대기압 1013 헥토파스칼보다 10% 정도 낮은 기압으로 기압이 낮을수록 허리케인의 힘이 강력한 것이다. 에베레스트 정상인 8,848m에서는 기압이 약 337 헥토파스칼로 숨쉬기가 정말 어려운 상태이다. 허리케인 미치의 기압인 905 헥토파스칼 또한 공기가 부족하여 숨쉬기 버거운 상태로 그만큼 기압이 낮은 것이다. 풍속 290km의 위력은 우리가 KTX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된다. KTX는 약 300km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속도에서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을 때의 바람의 속도라 생각하면 편하다. 이 정도로 강력해진 허리케인 미치는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처음으로 온두라스에 상륙했다. 온두라스에 상륙하기도 전에 이미 인근 해안에는 6m에서 7m에 달하는 파도가 덮치고 있었다. 미치가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에는 강도가 크게 줄었으나 그래도 파도가 거의 4m 정도 달하여 매우 높았다.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의 지역에는 무려 총 강수량이 910mm에 달했다. 이 강수량은 212일 동안 내린 비의 양과 동등한 수치였다. 허리케인 미치로 인해서 전국의 약 70에서 80%의 교통수단과 기반시설들이 파괴되었고 모든 교량과 도로가 파손되었다. 또한 약 3만 3천 채에 달하는 집들을 파괴시켰고 5만 채 정도의 집들을 파손시켰다. 피해가 너무 큰 나머지 온두라스의 지도가 전혀 쓸모없게 되었다. 순수 허리케인만의 피해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미치가 산악지방에서도 영향을 주어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 놓았고 산사태로 인해서도 피해가 컸다. 홍수와 산사태로 약 7,000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생매장당하여 최종 사망자 수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컸다. 기반시설, 농작물, 가축 등 모든 피해액을 합하면 약 25억 3천만 달러, 하나로 3조 6,700억의 피해를 입었다. 이때의 시절 금액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손실이 일어난 것이다. 미치로 인해서 온두라스는 5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후속 피해로 이재민 문제, 기아현상, 위생 문제로 말라리아와 콜레라 등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온두라스를 50년 전으로 돌려놓은 미치는 느린 속도로 이동하면서 니카라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니카라과에서는 폭우로도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최대
1270mm의 강수량으로 비를 때려 부었다. 니카라과에는 카시타 화산이 있었고 그 화산의 분출 물질이 이류, 즉 진흙 홍수로 변하면서 피해를 입혔다. 니카라와 또한 미치로 인해서 70%의 도로가 통제 불가능이 되었고 92개의 교량을 완전히 부수었다. 전국적으로 17,600채의 집이 파괴해 23,900채의 집이 파손되었고 약 3,8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3,800명 중 2,000명가량은 카시타 화산 근처에서 진흙 홍수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잠재적 위험으로 약 7만 5천 개의 지뢰가 홍수로 떠내려가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도 모르는 위험 또한 생겼다. 피해액은 총 10억 달러로 하나 약 1조 4,500억 정도 되었다. 온두라스와 니카라와 웨이 지역인 카리브해 지역,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여러 나라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자와 이재민들이 대다수 발생했다.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집과 터전을 잃은 것이다. 며칠이 지난 11월 5일에 허리케인 미치는 소멸하였다. 국제사회는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긴급 구호물자와 기술 지원, 기부금이 전달되었다. 총 기부액은 63억 달러로 하나 약 9조 원이었다. 중앙아메리카는 1996년에 발생한 경제위기를 회복하고자 집중 중이었다. 허리케인 미치로 인해 허리케인에 대한 취약점이 드러나자 이런 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많은 기부금을 바탕으로 더 강하고 튼튼한 집을 설계하고 많이 재건하기 시작했다. 재건을 많이 하다 보니 경작할 수 있는 땅이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자연적으로는 산호초들을 크게 파괴시키면서 해양 생태계가 걱정되었지만 허리케인의 장점인 수온을 낮춰주는 효과로 높았던 수온에서 산호초가 고온으로 죽게 될 위험은 면하게 되었다. 그 당시 미국이 기부금으로 200만 달러를 보냈다가 온두라스 국민과 대통령의 분노를 샀으나 이후 7천만 달러로 증액해서 다시 보내는 해프닝도 있었다. 과학자들과 기후 전문가들은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와 아주 큰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및 온도 상승으로 바다의 증발량을 증가시켜 더욱 작고 강력한 허리케인을 발생시킨다고 이야기된다. 실제로 대서양과 동태평양 지역에서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리케인이 크게 발생하진 않고 있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허리케인 미치는 1999년 봄에 영구 제명되었고 미치라는 이름이 매투로 대체되어 2004년부터 쓰여졌다. 1950년부터 북대서양에서 제명된 허리케인 중 인명피해로 1위, 중심기압 순으로는 7위에 해당됐다. 모든 시기, 전 세계 포함하여 사망자와 실종자의 수에서 두 번째로 많은 허리케인으로 기록되었다.